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3부. 자기 인식의 공백. 멈춰버린 표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켜져 있었다. 작업창 한가운데 멈춘 프레임 하나가 얼어붙은 듯 떠 있었다. 타임라인 위엔 자막이 몇 개 드문드문 박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우스를 쥔 그녀의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다. 커서는 계속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명령도 받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우스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창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다. 소리 하나 없이 마치 장례를 치르듯 아주 천천히.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하겠어요. 방금 내뱉은 말이 스스로도 낯설었는지 그녀는 그 말을 다시 삼키듯 입술을 닫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셜록황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해석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의 침묵에 가까웠다. 못하겠다는 건 어떤 감각이었을까요? 그녀는 손등으로 목덜미를 문질렀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예전엔요, 영상 편집이 제일 즐거웠어요. 밤새 해도 괜찮았고요. 근데 요즘엔 컴퓨터만 켜면 숨이 막혀요.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자막 한 줄 쓰는데 1시간이 걸리고 음악을 고르다 보면 울컥해요. 그냥 꺼요. 정말 그냥 못하겠어요. 셜록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 장 넘기며 그녀의 얼굴에 담긴 멈춤의 무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동안 그냥 제가 게으른 줄 알았어요. 뭘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뭘 해도 제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만든 영상인데 제가 그 안에 없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최근에요.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들 다시 봤어요. 그땐 자부심이 있었어요. 댓글도 좋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뿌듯함도 있었고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영상들 속 저는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조금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감성적인 척, 공감하는 척,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사실은요, 그 안에 제 진짜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 애쓴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셜록황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지금 어디쯤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다. 표현은 언제부터 그렇게 부담스러워졌을까요? 그의 질문은 해석이 아니라 길을 묻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글쎄요, 언제부턴가 그냥 표현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봐줘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댓글이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날 하루는 실패한 것 같고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보일 말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셜록왕은 펜을 쥔 채 그녀의 말이 멈춘 지점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잘 보일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미 씨 안에서 떠오르는 말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게 숨을 내쉬며 어디선가 오래 묻혀있던 단어를 꺼내듯 말했다. 표현이라는 말이요. 제가 가장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장 무서워요. 창작이 힘들어진 게 슬럼프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그 말은 또렷했다. 그건 표현이 아니라 존재 증명이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게 저를 멈추게 만든 것 같아요. 그날 밤, 선미는 침대 옆 조명 아래에서 노트북을 켜지 않았다. 대본도 없었고 기획도 없었고 썸네일 구상도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만히 들어 그날 아침 식탁 위를 비추었다. 흐린 햇살 아래 감 한 알이 반으로 잘려 있었다. 빛은 과육에 부드럽게 스며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상 같았다. 카메라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나직이 흘렀다. 나 오늘 아침에 감이 맛있어서 그냥 찍었어요. 그게 전부였다. 편집도 자막도 음악도 없이 그저 찍은 그대로의 43초. 그녀는 그 영상을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로 업로드했다. 조회수 3, 좋아요 0, 댓글 없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통증이 조금 덜했다. 왼쪽 겨드랑이 쪽에 묵직한 뻐근함이 평소처럼 오지 않았다. 허벅지 안쪽의 짜릿한 감각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다. 감이 잘려나가는 장면, 자신의 목소리, 단 한 번의 자막도 없이 흐르는 고요. 그때서야 그녀는 아주 작은 이상함을 느꼈다. 지금 나는 이 영상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건 기획된 콘텐츠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작업도 아니었다. 그냥 그녀가 느낀 순간을 말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표현이라는 단어가 증명이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한 언어로 기능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상담실에서 셜록왕은 선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감 하나 찍었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 자막도 음악도 없고요. 근데 그날 밤은 진짜로 몸이 좀 덜 아팠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그 영상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셜록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설명이 아니라 지금 막 자리를 찾은 그녀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그녀의 침묵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한테 괜찮아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걸 말할 수 없게 만든 게 그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표정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이번에는 증명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영상이 되기를 그녀 자신도 조용히 바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아팠지만 오늘은 그 아픔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나를 만나고 있었다. 서미 씨, 이거 기억나시죠? 셜록 황이 모니터의 한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WPI 프로파일이 떠 있었다. 화면 상단엔 그녀의 이름과 함께 M형 다이아몬드라는 단어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붉은 선과 푸른 선이 교차한 그래프, 그리고 로맨 아이디얼, 매뉴얼 컬처, 낮은 셀프, 낮은 트러스트라는 분석 구조. 선미는 잠시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그땐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천장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건 생각을 끌어올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녀만의 습관 같은 동작이었다. 늘 저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하려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잘해야 안심이 됐고, 칭찬이라도 받으면 살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불안해져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늘 따라붙어요. 그녀는 허리를 펴려다 말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존재가 없어진 느낌? 그렇다고 계속 뭔가를 하기에는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무엇을 해도 오래 못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담담함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셜록 황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면 서미 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에는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숨이 멈춘 듯한 긴장이 흘렀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녀의 어깨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봐주면 안심했고, 그게 사라지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그냥 공기 같았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지만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요즘은 뭘 해도 제가 없다는 느낌이 강해요. 수업도 하고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무언가를 끝내고 나면 항상 그 생각만 남아요.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한 거지? 셜록 황은 노트를 넘기며 조용히 물었다. 그런 자신에 대한 질책, 자신에 대한 의문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에 제가 없는 느낌? 그녀는 말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았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의 끝에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허무가 길게 스며 있었다. 셜록 황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감각이요. 내가 없어진 것 같다는 그 감각. 그게 바로 지금 당신 몸이 보여주는 통증의 정체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떴다. 박사님.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몸이 아픈 게 제가 뭔가를 잘하지 못해서 혹은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의심이 아닌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야말로 그녀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론 흐릿한 인왕선의 능선이 보였고 그 위로 회색빛 햇살이 흐물거리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셜록 황은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그 느낌 단순한 무기력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위해 이걸 하고 있나 같은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선미는 고개를 조금 떨구었다. 눈을 감기엔 너무 아팠고 정면을 보기엔 조금 민망했다. 사실 대학도 전공도 직업도 그냥 흘러왔어요. 다들 공모전 준비하길래 나도 했고 영상도 남들보다 조금 잘하니까 계속 해왔고 그런데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다. 햇살은 희미했고 능선은 말이 없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요. 누가 창작자라고 부르면 좀 민망해요. 제 안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만든다기보단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려다 말고 입꼬리를 가볍게 내렸다.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며칠 아파서 누워 있었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아프다고 누워만 있지 말고 책이라도 읽어.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겠니? 그 말을 따라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냥 괜찮냐는 말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라도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했는데. 셜록 황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 속에 지금까지 선미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기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들이 뭐 하는지 보고 괜찮아 보이면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저만 빼고 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따라오기만 해서는 이게 제 삶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녀의 눈가에 뜨겁지는 않지만 무거운 물기가 스며들었다. 요즘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일도, 관계도, 꿈도 다 해야 할 것, 보여줘야 할 것이었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문장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끝나면
저도 같이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사실 내가 한 건 어차피 멋지지도 않았고요. 셜록 황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선미 씨, 정체성을 가진다는 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힘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조금 멍한 눈빛.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 깊이 닿아 있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선미 씨는 그 지금의 나를 너무 오랫동안 부정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서 올라온 사람이 처음 내쉬는 숨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살짝 문질렀다. 박사님, 그런데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가 대상포진이 생긴 부위가요. 서일부랑 왼쪽 겨드랑이에요. 셜록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 부위가 생각해보면 항상 제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더 심해졌어요. 댓글이 없을 때, 조회수가 떨어졌을 때, 누가 피드백 없이 지나쳤을 때, 그날 밤이면 꼭 그 부위가 쑤셨고, 심하면 열이 나고 발진이 올라왔어요. 그녀는 그 말이 방금 막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운 듯 보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몸의 반응이 아니라 뭔가 제가 저한테 말 못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셜록 황은 조용히 말했다. 몸은 둔하지만 정직해요. 말 못한 감정이 오래 쌓이면 신경과 면역이 그걸 대신 말하게 되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의 정체와 처음으로 제대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그럼 이 아픔은 제가 저를 너무 오래 안 봤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능선 위로는 빛이 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깨는 조금 느슨해져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